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1월 6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결국 부동산은 다 살려주게 되어 있다. 대마불사 알고 있죠? 대마불사입니다. 그 말 많고 탈 많았던 춘천주공 대출이 막힌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국 국민은행이 포문을 열어줬습니다. 타 은행들도 아마 포문을 열어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금리 보십시오. 4.8%. 만약에 5억을 5% 금리로 빌린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1년에 얼마를 갚아 나가야 되나요? 2,500만 원요? 이거 옛날 얘기죠. 원금은 어떡합니까? 한 달에 이자만 200만 원. 원금도 아마 그에 상응하는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야, 살려줬다 칩시다. 그렇지만 그럼 다른 게 뭔가 주고 나가겠죠. 여기 이자로 다 부담해야 되니까. 자, 현대차 주가 잘 나간다고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인도에 뭐 상장하게 되고, 뭐 수출량이 최대고, 뭐 환차익까지 생각하면 그 난리법석을 떨었지만 오늘날의 주가를 보십시오. 현대차 주가. 다시 20만 원으로 폐기해버렸다. 내수시장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주가 거의 9만 원에 8만 8천 원, 거의 9만 원에 육박했던 주가가 5만 7천 원. 이거 M자 탈모보다 이거 더한 공포 아닙니까? 이거 M자 탈모보다. 야, 삼성전자, 현대차가 대마냐? 둔촌주공이 대마냐? 이제 이 갈림길에 저는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아파트 거래량 3분의 1 토막이 난 상태에서 10월달 약간의 호조를 보이지만 11월달 다시 불투명하다. 내년에 살려줄 거니까 그 내년에 살려줄 돈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이미 8월달까지 올해 목표했던 돈은 목표치는 대출 목표치는 달성이 되었고 지금 초과되는 부분, 그럼 내년에 이 부분만큼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 내년 시장이 강하지 않을 수 있다. 트럼프 대선 유력한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너무 나라 얘기고, 저는 부산이 더 우려스럽습니다. 부산 매도 물량. 자, 요 이후에, 추석 이후에 찐 흐름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 줄어드는 추세일 때도 있어요. 근데 늘어나는 추세일 때가 있었다. 언제? 21년도. 21년도와 저는 24년도가 닮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자, 추석 이후에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전주 대비 1% 이상 물량이 늘어나는 모양새. 내일 돼 보십시오. 내일 6만 1,000개, 6만 1,000개 매물 넘어갈 겁니다. 근데 오늘인데? 요거 죄송합니다. 6만 1,000개가 내일은 무슨 요일? 내일은 목요일. 물량 줄어드는 날이네요. 이때 삐쪽 쏟았을 때가 6만 건 조금 상회했었고, 어쨌든 늘어난 추세 맞다. 전세 물량은 소폭 감소. 전주 기준 대비, 월세 물량은 전주 기준 대비 증가. 월세 물량 증가합니다. 전세 생각보다 안 빠지거든요. 월세라도 내놔야 됩니다. 전체 임대 물량 소폭 증가했고요. 자, 거래량 10월의 거래량 요것만 놓고 보면은 2,700건까지도 바라본다고 말씀드렸었죠. 거래량 좀 텐션이 약간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 것이요. 지금 요거 보시면은 지금 거래가 80% 정도 신고되었거든요. 그럼 한 2,600건 정도 거래가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다시 약간 텐션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의 거래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닌 것 같다. 11월의 거래가 건당 거래 대금은 4억 수준까지 다시 내려와 있고요. 자, 삼봉, 도담 삼봉, 삼봉 아니고 쌍봉에 그친다면 지금이 21년 같은 분위기라면 22년 맞이할 준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22년. 지금 기업 구조조정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뭔가 시원치 않죠. 아니, 소상공인, 어제가 소상공인의 날이었나요? 소상공인들 다 힘들어한다. 소상공인들 물건 안 쓰면 점점 중견기업들이나 더 큰 대기업들이나 결국 물건 안 쓰게 되어 있거든요. 다. 내 집값만 견조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 잘 나가던 시절에는 집값 대마불사라는 이름하에 집값도 살려주고 기업들도 잘 나가고 경제 성장률 받침이 될 때는 그랬습니다. 경제 성장률 지금 많이 쪼그라들고 있는 모습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 번씩 알려드리는데요. 경제 성장률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기업들 안 좋죠. 집만 살린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집은 더 살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럼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겠죠.
저가 아파트 비중 늘고 고가 아파트 비중 줄어드는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뒷부분 특이한 내용이 그닥 없더라. 예, 그래서 실거래 가격 짚어보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대형평 70평 이런 거 제외하고 오늘은 차트 위주로만 한번 봅시다. 자, 요 대충 꼬꾸라진 이후에 반등 그리고 횡보세에서 약간 강한 모습을 보이는 곳이 있고 그냥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있고 삼익빛이 제대로 된 반등 없었죠. 예, 그냥 그 상태입니다. 꼬꾸라진 상태에서 약간 미세하게 올랐는 정도. 대형 롯데캐슬 레전드. 자, 꼬꾸라진 이후에 그냥 횡보. 꼬꾸라져서 반등한 이후에 횡보. 꼬꾸라진 이후에 회복 불가. 대형 SK뷰 힐스. 꼬꾸라져서 반등한 이후에 그대로 횡보. 1년 반째입니다. 제가 꼬꾸라지고 반등한 이후에 1년 반째. 제가 달러 예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1년 반 전 대비 환차익으로는 달러당 뭐 100원, 120원 정도, 요 정도. 한 5%, 6%? 금리는 5% 주거든요. 1년 반이니까 7.5%. 그거만 해도 10몇 %예요. 가만히 예금만 해놔도 이 아파트 웬만한 수익률보다는 나을 수도 있겠더라. 자, 그 외 차트들 꼬꾸라진 이후로 힘 못 쓴다. 센텀 비스타 동원 꼬꾸라진 이후로 힘 못 쓰는 시간이 1년 반. 이 꼬꾸라지고 나서 반등을 제대로 못하고 행보를 하고 있다는 말은 2년째 제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22년 10월달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했던 그 출발점 22년 10월 그때 이후로 별 볼 일 없는 상황 연속. 다만 골든뷰 센트럴파크 마찬가지. 연산 롯데캐슬 골드폴에 반등한 이후에 횡보세에서 약간 강한 모습. 잘 나가는 동네가 그냥 그 정도고요. 대다수는 꼬꾸라진 이후에 별 볼 일 없는 장세. 연산더샵 꼬꾸라진 이후에 제대로 된 반등 없이 계속 횡보세. 고점 대비 25%, 30%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자기 돈 한 2억, 3억, 한 3억 가지고 한 5억 대출 내 가지고 샀어요. 자기 자본 한 1억만 남아 있고 다 녹아내렸습니다. 빚은 고스란히 남더라. 자기 자본은 녹아내리지만 빚은 고스란히 남더라.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주연 SK뷰 힐즈 꼬꾸라진 이후에 약 반등 이후에 횡보세가 1년 반째.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롯데캐슬 말이 마찬가지로 옆으로 계속 기고 있습니다. 간혹 띄엄띄엄 가다가 반등하는 거 몇 개 있긴 있어요. 그게 뭐 아파트 시장을 대변하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율적으로 봐도 대다수가 힘을 못 쓰고 있다. 그래 2년 동안 우리 부산 억눌려 2년 2개월 주간 실거래 지수 하락 기준으로 2년 2개월 아마 2년 3개월째 지금 하락을 지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야 우리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올라갈 때 됐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광역시도 다 똑같습니다. 세종시 부산보다 더해요. 대구 부산보다 더해요. 광주 대전 말할 것도 없어요. 과거처럼 우리가 먼저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올라야지 이런 소리 할 계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차트들 쭉 보시면 뭐 없습니다. 반등 제대로 된 반등 없습니다. 좀 고가격 비슷한 거 유지 나왔다. 5억 4천 5억 7천 우와 고점 대비 95%? 뭐 새 아파트입니다. 새 아파트 21년도 입주하고 뭐 거래도 짜다로 별로 없는 그런 상태들이었습니다. 자, 횡보세, 아주 오랜 횡보세가 지속되고 있고, 저는 이것이 뭐 내년에, 그래서 올해 집 사나, 내년에 집 사나, 내후년에 집 사나, 그 다음에 또 집 사나, 뭐 2년, 3년, 4년, 5년 후에 집 사나, 이 상태가 계속 될 것이다. 그러면 일본이 불패론을 계속 주장했지만, 결국에는 한번 제대로 두드러 맞고 나니까, 불패론 입에 쑥 들어갔죠. 예, 우리도 이렇게 지루한 장세가 이어지게 되면은, 급등이니 뭐니, 불패니 이런 이야기들 입이 쏙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야 그래도 가격은 유지했잖아. 아니 은행이 가만히 넣어놓고 4년 5년 지나면 뭐 15% 20% 돈이 불어나 있는데 아파트 값은 그대로라는 거죠. 물론 금리도 떨어지겠죠. 미국 장기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4.6%입니다.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4.4%. 그전에 우리하고 체급이 비슷했던 호주 우리나라 10년물 국채금리는 지금 현재 3.2% 되지 않습니다. 호주는 4.6%예요. 그래서 지금 뭐 국장에 투자하는 사람들 이 원화로 가지고 있어서 손해보는 느낌. 주가 떨어져서 손해보는 느낌. 눈을 딴 데로 좀 많이 돌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맨날 이것만 보고 앉아 있겠지만 또 다른 것들도 많이 있더라. 꼭 이것만이 답은 아닌 것 같더라. 그렇다고 모르는 거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3년은 구경하고 들어가자. 최소한
3년은 구경하고 들어가자. 어디 분명히 아파트 선동꾼처럼 또 주식시장에도 가면요. 온갖 선동꾼들이 또 많이 있어요. 모르고 들어가면 아파트 고점에 잡아서 물린 것처럼 고점 대비 40% 하라. 이런 대림타운 고점 대비 40% 하라. 어디 가서 또 이렇게 두드려 맞습니다. 아파트는 또 실물이라도 있다 치지만 주식 같은 거는 또 있으면은 이것도 안 되거든요. 또 모르는 거는 하지 말자.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괜찮더라. 오늘 여기까지 마쳐야 되겠습니다. 네, 뒷부분 특이한 내용 그닥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전세가 폭등하고 집값 오른다는 뉴스 연초부터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을 되면은 전세가 폭등하고 난리 난다는 뉴스 많았습니다. 그런 뉴스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언론에서 찌끄러댔던 내용들 막 하다 기억하고 있다가 한 번씩 토해냅니다. 그래서 언론의 이야기도 너무 추종할 필요가 없다. 다 그들의 이익에 따라서 뉴스가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안겨주기 위해서 나오는 뉴스는 아마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